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15 국민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본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보다 앞서 1시간 전에 1시부터는 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한기총의 전광훈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주도를 하는, 일단 1시서부터는 종교 집회가 열리고 2시서부터는 본 행사가 열리고, 또 내내 이 집회는 이 한기총과 그리고 전군 구국동지회, 고교연합을 포함한 많은 우파 단체들이 참여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이런 집회가 됩니다. 지난해 3.1절 국민대회, 8.15 국민대회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장소 교보문고 앞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두 대회에 모두 지난해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설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주제는 훨씬 더 엄숙하고 무겁고, 그리고 분위기는 훨씬 비장합니다. 제가 오늘은 8.15 국민대회 때 우리가 왜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가, 오늘 대회의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 71주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이 한 줌도 안 되는 무도한 좌파 무리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가. 시청자 여러분, 이 문재인의 나라 망치기에 대해서 특별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을 해서. 특히 연령별로 보자면 중년 이후의 세대들. 왜냐?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한국의 현대사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 그래도 이 나라를 믿고 이 나라를 보다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물론 개인적으로는 직업을 갖고,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는 가족을 부양을 하고 자신의 자아를 성취하고 하는 개인적인 인생이었습니다만, 공동체의 틀 안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성과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어떤 이 동일체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 사람이 그러하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2년 언론인 생활 동안에 그 많은 글을 쓰고,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목이 쉬어라 얘기하고 한 모든 것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발전시켜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강하고 이 강력하고 민주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한이 북한의 2,500만 동포를 흡수를 해서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해서 독일처럼, 그래서 동포들을 지옥과 같은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문명세계로 이끄는 것. 종래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것을 향해서 공동체의 발전과 나의 자아 성취를 동일시했던 이런 인생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문재인이 나라를 망치는 것은 어찌게 보자면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부인당하는 것, 이런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대회에서 폭발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패륜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있어야 됩니다. 패륜 정권,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탕진해 가면서 부모 제사도 지내지 아니하고 부모 욕을 해대는 패륜 정권. 시청자 여러분, 건국 71주년이 됐고 1945년의 해방으로 따지면 74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상하이 임시정부 100주년이 됐습니다만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이라는 글자는 이 무도한 좌파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의 무덤을 파헤쳐서 이승만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돌 김용옥, 이 무도한 자, 이런 패륜적인 방송을
이 공영방송에서 버젓이 내보내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추모식에 정부 대표로 고작 보훈처의 2급짜리 공무원을 대표로 보내는 이 패륜 정권. 이 패륜 정권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오늘 대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입만무는 겁먹은 개. 북한이 겁먹은 개라고 공격을 했던 대통령과 청와대. 북한은 최근에 여러 가지 군사 테스트와 시험 발사를 통해서 신종, 이 세 가지 신종 무기 세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스칸데르 아주 고급 탄도미사일, 두 번째는 신형 방사포, 세 번째는 이 자탄을 소나기 우박처럼 쏟아낼 수 있는 일종의 우박 미사일. 이 세 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요격 체제가 없습니다. 신형 방사포라든가 또는 이 자탄 우박 미사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런 북한이 명백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어겼는데 이런 북한에 대해서 찍소리 한마디 못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정권을 겁먹은 개라고 조롱한 북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못하면서 그저 애꿎은 국민과 기업과 이런 우파 세력과 주인만 물어대는 겁먹은 개. 이 겁먹은 개의 이런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무라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민 세금을 탕진하는 무능한 정권. 제가 패륜 정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저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는 세금을 이용을 해서 파퓰리즘 정책 3년 동안의 세금 증액이 100조나 됩니다. 일자리가 취업자 수가 많이 늘었다 그러지만 30만 원 이하짜리 주 12시간 근무 이하의 노인들에게 무슨 담배꽁초 죽게 만들고 횡단보도에서 깃발 들게 만들고 이 가로등 끄게 만드는 이런 단기 알바 이런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일을 저질러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초래해놓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세금이요. 일자리 대책도 세금이요. 내년 총선에 즈음을 해서 집권 초에는 하지 않았던 대규모의 사회 간접 자본 개발, 각 지역마다 대규모의 길 닦고 또는 각종 여러 가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개발하는 일에 또 세금을 부어댈 겁니다. 세수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수가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세수가 줄어듭니다. 세수의 세수 잉여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이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530조짜리 초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국채는 모두 후손들의 짐이 되고 다음에 우리 우파가 정권을 탈환한다 하더라도 우리 우파 정권에게 상당한 짐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자유한국당에 대한 자극제. 자유한국당은 이 교보문고 앞에서 진행이 되는 대규모 우파 집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역시 이것이 자극제가 되어서 자유한국당이 다음 주 토요일에 대규모 시내 광화문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몇 차례 시리즈로 열렸던 그런 집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는 그런 집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한국당에 대한 자극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제가 주창하는 구호인데 8.15의 열기를 4.15로 가지고 가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하야를 외치고 아무리 우리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고 이래도 문재인은 하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이지 분노한 우리 국민이 이 청와대의 담을 넘고 만약에 이 거대한 10만, 20만의 인파가 도심을 가득 메우는 이 일이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문재인 정권을 압박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은 위수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문재인은 계엄령을 작동할 것입니다. 계엄령으로 막을 것입니다. 계엄령으로 막지 자신이 물러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3분의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구호는 8.15의 열기를 내년 4.15로 가져가서 현실적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최소한 자유우파 세력이 150석을 이상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여론조사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지난 4.3 보궐선거의 결과를 믿어야 됩니다. 이미 민심은 이 정권을 떠났습니다. 8.15의 열기를 내년 4.15로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문제 하야의 함성이 문재인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